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주부습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부습진에 대해서 어떤 걸 많이 물어보세요? 크림도 바르고 연고도 발랐는데 이게 계속 자꾸 생겨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이렇게 뭐 연고를 바르고 보습제를 발라도 계속 다시 생기더라고요. 스텔라님, 주부습진이 왜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뭐 살림을 많이 하고 우리가 물을 자주 쓰니까 뭐 세제나 뭐 이런 물을 자주 써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것은 이제 자극이 될 수가 있지만 그 원래 원인은 아니에요. 그럼 진짜 원인은 뭐예요? 주부습진은 한 번만 생기는 피부 트러블이 아니라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고착된 만성 염증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괜찮았던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자극이 돼서 더 계속 발생되는 일인 거군요. 피부가 예민한 게 아니라 버틸 힘이 없는 거죠. 이게 주부습진이 걸리면 사람들이 이것저것 연고부터 찾게 되잖아요. 주로 바세린이나 또는 요소가 들어있는 이제 우레아 크림들을 많이 바르세요. 요소 크림이요? 네, 요소 크림이요. 요소는 우리가 소변에 많이 들어있는 그런 성분이에요. 옛날에 클레오파트라나 양귀비도 이제 소변으로 이제 씻어서 이제 미용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소변으로 막 손을 씻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 쓰는 요소 크림은요, 이게 소변으로 만든 게 아니라 실험실에서 정말 합성해서 정제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이 요소 크림은요, 피부 보습과 각질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요소 크림을 듬뿍듬뿍 많이 바르면 되게 도움이 빨리 되겠네요? 이게 양이 아니라 농도가 중요해요. 농도요? 네, 요소가 한 5에서 10% 들어있는 그런 요소 크림은요, 이거 보습에 굉장히 좋고요. 또 10에서 20%는 각질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20% 이상 정도의 농도, 20% 이상 정도의 농도가 되면요, 각질을 녹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너무 이제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이 너무 고농도의 요소 크림을 쓰면요, 손이 따가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주보습진에는 농도가 좀 적은 저용량을 써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또 주부습진에는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염증 반응이 과하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피부 장벽을 만드는 재료가 없고요. 그리고 면역의 브레이크가 잘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박사님, 근데 저희 딸은 이게 다한증이 있어서 그런지 이게 그 알바를 하면서 설거지를 하다 보면 이게 괜찮았다가 또 여기가 빨가지고 뭐 건조했다가 다시 뭐 짓물렀다가 이게 반복이 돼서 연고를 발라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이제 알바를 하면서 이제 고무장갑 많이 끼잖아요. 그쵸? 근데 네. 그것도 자극이 될 수 있어서 그럴 때는 안에다가 이제 면장갑을 끼고 그 다음에 고무장갑을 끼면 이제 온도라던가 또는 이제 그 고무하고 이게 닿았을 때 자극되는 것이 좀 더 많이 완화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설거지할 때 좀 뭐라 그러지? 균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뜨거운 물로 좀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뜨거운 물로 하다 보면 이렇게 뭔가 손 안에 좀 습기가 차는 것처럼 또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건 또 괜찮은 건가요? 그럴 때는요, 이제 너무 뜨거운 물로 하지 말고, 이거는 자극이 되잖아요. 네, 열로 그쵸. 자극이 되니까 미지근한 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 그리고 너무 강한 세제로 이제 손을 씻는다거나 아니면 향이 강한 것들을 쓰시는 것도 좀 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누를 쓸 때도요, 너무 강한 비누를 쓰지 마시고요. 마일드한 비누를 하시고 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한 것들을 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손을 닦고 난 다음에는요, 수건으로 이렇게 손 사이사이에 물기를 다 이렇게 없애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부가 벌겋고 갈라지고 물집이 생겼을 때는요, 그냥 보습 크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럴 때는 연고를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박사님, 궁금한 게요. 이게 주부습진에도 영양제를 먹으면 도움이 되나요? 예, 영양제가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달맞이꽃 종자유와 비타민 D예요. 달맞이꽃 종자유요? 주부습진은 피부에 있는 기름막이 깨져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달맞이꽃 종자유가 감마리롤렌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이 기름막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피부의 지질막이 튼튼해지면요, 이게 손에 있는 안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서 이게 촉촉해지고요. 그리고 염증까지도 없애주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가 자꾸 가려워서 이렇게 긁는 일을 줄어들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보들보들하고 이제 부드러우니까 긁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 D는요, 우리의 피부와 면역에도 관여해서 특히 이제 각질세포가 생성되는 것들을 이제 도와주고요. 카탈리시딘이라는 성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타민
D가 염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피부 장벽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갖춰주는 것들이 비타민 D의 효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박사님, 그러면 달맞이꽃 종자유나 비타민 D는 언제 어떻게 먹는 게 좋나요? 달맞이꽃 종자유와 비타민 D는요,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점심 먹고 식후, 그 다음에 저녁 식후에는 달맞이꽃 종자유를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죠. 저는 자꾸 까먹어서 한꺼번에 먹고 싶은데 괜찮은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후에 이 두 가지 영양제를 한꺼번에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결국은 주부습지는 뭘 바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피부가 버틀림을 안에서 만들어주는 그 작용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주부습지는 우리 몸속에서 면역이 과하게 반응하는 피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겉에서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에서 받쳐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